영국 BBC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금주의 팀의 멤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덧붙이기를 손흥민의 2골로 토트넘이 잠시나마 4위권에 다시 진입했지만 이들이 4위를 지켜내지 못하면 콘테 감독과 해리 케인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평가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케인의 공백이 아니라 콘테 감독의 이탈인데 토트넘이 콘테를 지키려면 최종 4위가 필수적이며 콘테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흥민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한 HITC는 해설위원 가스 크룩스의 의견을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또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을 대체할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기사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골들을 넣어준 선수이며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로서 이번 시즌 살라와의 득점 경쟁에서도 그가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럼에서 큰 잠재력을 인정받아 토트넘으로 2019-20 시즌에 합류하여 현재 팀의 왼쪽 윙백을 맡고 있는 라이언 세세뇽의 눈에는 손흥민 선수가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보유한 리버풀의 공격수들보다도 뛰어나 보인다는데요. 또한 세세뇽은 손흥민과 케인에 대해 그들은 월드 클래스이기에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거만하지 않으며 친절한 사람이라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월드 클래스다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101 그레이트 골드는 월요일 저녁 맨유의 최근 경기력과 관련한 통계를 전하면서 맨유 소속이자 리그 최정상급의 미드필더, 창의적인 패스를 제대로 뿌릴 수 있는 포르투갈 출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평가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와 비교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뒤 그가 직간접적으로 61골에 공헌했다면서 이는 리그의 2명의 선두주자인 케인과 살라 다음의 기록인데 이 기록이 대단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수치라 비교한 것인데요. 이 기사가 인용한 옵타의 오리지널 트윗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수준이 모하메드 살라와 케인 다음이라면서 부연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추가한 것이었지만 해당 기사는 그가 손흥민 선수와 동급이라는 것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이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다른 선수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이제 그가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클래스 반열로 평가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유럽 축구 분석 전문가 토어 하우그슈타드가 내놓은 손흥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PK를 제외한다면 손흥민은 2020년 여름부터 프리미어리그 최고 득점자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2시즌 동안 35골을 기록하였다 이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정상급이 아니라면 언급되지도 않을 데이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말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트윗에는 극찬들이 이어졌는데 그중 한 팬은 더 인상적인 것은 손흥민이 살라나 케인과 달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제공받는 선수도 아니었다는 것인데 그가 만약 시즌 초반부터 가장 많은 찬스를 제공받았다면 PK 없이 득점왕도 쉽게 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부정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디펜던트는 이런 손흥민 선수를 극찬을 넘어 거의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요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로 인해 유행어가 되고 있는 추앙하라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릴 정도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손흥민은 지금보다 더 큰 찬사를 받을 가치를 가진 선수이며 콘테가 인정한 공격수 중 한 명인데 케인에 의해 다소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는 토트넘이란 팀에 공헌을 한 측면에서 가세르 베일과 함께 현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 평가하였는데요. 아울러 손흥민 선수는 이런 위대한 선수임에도 팀 플레이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하는 기사는 어느 누구도 손흥민이 팀플레이어가 아니라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말 그대로 손흥민 선수를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추앙하는 것은 멀리 영국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의 남자 손흥민이라고 기사가 보도하니까 웃기지 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요. 일본의 해외 축구 전문 매체 슈퍼 월드 사커가 손흥민 선수를 두고 아시아 최강의 남자라면서 주발이 아닌 약발로 슈퍼 중거리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팬들은
이미 그는 아시아라든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버린 레벨이다. 일일이 아시아에서 최강,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원래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는 데다가 발군의 슈팅 파워를 심지어 양발로 날릴 수 있다. 그저 스트라이커로서 멋지다고 하는 게 맞다.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에 슛 코스를 막아도 약발로 슛을 한다. 거기에 슛 범위도 넓다. 이건 드리블러로서는 상당히 이색적인 것이다. 여기에 풍부한 스태미너에 수비에 대한 의식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다. 발이 빠르니까 드리블로 빠져나가고 컷인해서의 슛 범위도 일본 스트라이커들의 1.5배 이상인데 여기에 정밀하기까지 하니까 이런 슛이 가능한 것이다. 일본인으로서는 솔직히 억울하지만 아시아라고 자꾸 묻기에는 이미 차원이 다르다. 이런 중거리 슛을 날리는 손흥민은 아시아 규격을 초월한 것이다. 토트넘 소속으로 7시즌째인데 첫 해를 제외하고 두 자릿수 골이다. 굉장하다. 남은 경기에서 꼭 20골을 넘어졌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별도의 격이다. 지금 시점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43위에 올랐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20위 이내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다. 솔직히 더 넘어설 거야. 손흥민에게는 약한 발이 없다. 호이비에르 반응 봐라. 팀 동료의 리액션이 모든 걸 표현하고 있다. 솔직히 좋은 의미로 놀랍지도 않다. 그냥 평소의 손흥민의 플레이라는 느낌이야. 이런 영역의 아시아 선수는 아시아에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대단한 세계 탑 윙이다. 뭔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걷어찬 것처럼 보이는 거지. 두 번째 중거리 슛 넣고 큰 세리머니도 하지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한 듯한 표정을 보이는 것에서 굉장함을 느꼈다. 경기에서 뛰고 있지 않는 것 같다가도 후반 80분의 스프린트에서 수비수를 휙휙 치고 나가거나 마치 지금 경기가 시작된 듯한 신선한 움직임으로 폭발적인 골. 난 몇 번이나 이런 장면을 봐왔어. 레전드 레벨의 정말 월드 클래스야.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칭호조차 손흥민에게는 무례할지도 모르겠다.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수준의 윙 공격수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아시아 넘버원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잖아. 일본 선수가 찼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리를 그것도 약한 발로 넣어버린 결정력이라니. 이런 스피드와 결정력이라면 케인보다 에이스인 것 아니야? 발롱도르 최종 후보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 선수들은 벨기에와 네덜란드급에서도 손흥민처럼 골을 넣지 못한다. 아시아? 그는 세계 굴지의 스트라이커야. 이제 자꾸 아시아가 어쨌느니 하는 말은 그만둬.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다. 아시아 최강의 남자가 아니라 아시아 역대 최강의 남자야. 동 포지션에서 세계 탑3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PK도 안 차면서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프리킥이나 코너킥에서는 키커인데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랭킹 2위.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아시아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현 시점 세계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등의 정말 놀라운 반응들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스피드나 체격의 장점이나 재능은 타고난 것이지만 아버지가 15살까지 팀 스포츠인 축구를 개인 연습만으로 육성한 것이 굉장하다. 프로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와 중학생까지 맨투맨으로 패스와 드리블, 슛의 반복 연습만, 팀에서 플레이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빠른 단계에서 팀에 소속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 걸지도 몰라 라는 등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최근 콘테 감독이 레스터전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골을 넣은 것을 보고 손흥민 선수에게 어느 쪽 발이 주발이냐, 어느 발을 선호하냐에 대해 물었을 정도로 대단한 양발 결정력을 보유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양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기도 하지만, 유독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슛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은 콘테의 질문에 대한 답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공격수에 대한 철학이 담긴 혹독한 연습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기에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출 만도 한 지금의 위치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그런 아버지와의 교감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현지에서도 손흥민은 멈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풋볼 런던의 기사인데요. 손흥민이 계속 토트넘을 구해내고 있는 현재
특히 손흥민의 아름다운 골은 해당 위치에서 수없이 연습한 결과라 전하면서 이는 모든 수비수들에게 공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계속 향상될 수 있다 믿는다고 말했는데, 이미 어떤 수비수라도 두려워하는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더 무서운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공포의 대상이란 표현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현재도 공포의 대상이자 추앙의 대상인 손흥민 선수, 여기에 더해 아직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현재 진행형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 그런 선수의 다음 경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조차 큰 기쁨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